호주의 30분 도시, 파리의 15분 도시, 그리고 네옴시티의 10분 도시. 이 도시는 주민이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주거, 일자리, 의료, 레저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이런 스마트 시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비롯해 클라우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IT 신기술이 총망라된 분야인데요. So I think traditionally Korea's had massive strengths in engineering and hardware. If you look at AI, blockchain, IoT-based solutions, Korea really is pushing the boundaries in this area. 세계적으로 IT 기술력을 인정받은 대한민국도 2010년 이후 전국 각 지자체마다 스마트 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 되면은 아마도 약 70% 이상의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 스마트 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도시들은 기존의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기술들로 교통,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더 편리한 도시 생활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행정, 그리고 어떤 건설이나 토목 기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기술은 전 세계 탑입니다.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 시티의 등장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며 나아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한국형 스마트 시티의 발전 방향과 다가올 미래 모습을 집중 분석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인구와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입되다 보니 도시에는 주택 부족, 교통체증, 주차 공간 부족 등 물리적인 문제부터 모여든 인구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탄소 배출량 증가, 미세먼지 악화 등의 각종 사회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서 한정된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도시, 스마트 시티가 등장했는데요.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에너지, 환경 등 사회 기반 서비스 영역과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년 이상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ICT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쁜 출근 시간에 덜 막히는 길을 찾거나 집 밖에서 집 안의 조명을 켜거나 끄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세탁기의 작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거리는 무인 택시를 이용하고 배송 지연 없이 드론을 통해 제 시간에 물건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똑똑한 도시, 스마트 시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중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기능들이 구현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기술들이 좀 더 본격화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다양한 공모 사업이나 R&D 사업을 통해 2008년부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스마트 시티의 목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분야, 원하는 곳에
원하는 내용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개발하고 접목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나 기술, 시스템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고 법제도 운영이라든가 표준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나 이동 시간이 줄고 데이터 활용으로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거주자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뿐 아니라 이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데요. 도시가 가진 문제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해내고 누리는 스마트 시티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총 147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225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8년 정부에서는 국가 정책 차원으로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해 2026년 이후 입주를 목표로 도시를 조성 중에 있고 2023년 울산광역시와 경기 고양시는 국토부 선정 거점 스마트시티로 선정됐는데요. 광역권 내의 허브 도시가 되어서 작은 도시들의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데이터 허브라든가 이노베이션 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4차 산업 및 신산업 성장 주도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고양시는 경기권의 데이터 허브 거점 도시와 드론 혁신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2023년부터 추진되는 강소형 스마트 시티는 인구 100만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기후 위기 대응형과 지역 소멸 대응형을 선정했는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목포시 이렇게 4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 유형으로서 공급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정화해서 그거를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스마트 정화 기술들과 자원들을 수집해서 재활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탄소 적립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그거를 다시 시장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목포 같은 경우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중에서 폐 어망만을 분리한 다음에 이거를 재활용해서 옷이라든가 아니면 가방 같은 걸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소형 스마트 시티 중 태안군과 아산시는 지역 소멸 유형의 스마트 시티로 선정됐는데요. 태안 같은 경우는 태안 기업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 현업개발이 만들고 있는 도시 내에 모빌리티와 그리고 관광과 그 배달 서비스 같은 것들을 태안군 원도심과 연계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온천 지역이었던 특성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아산에 휴양을 와서 거기서 휴양과 일을 병행할 수 있게끔 스마트 오피스 환경과 그리고 스마트 관광 환경과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소형 스마트 시티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지역 소멸이나 기후 위기 같은 공동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IT 기술을 접목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갈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해 총 24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티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경험하고 기술들에 대한 개선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연구원들은 리빙랩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실증 과정을 통해 시민과 기술의 연결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이란 사용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일상실험실을 말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이정훈 교수는 지난해 인천 송도에 시민 주도형 리빙랩을 진행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연동된 배송용 로봇을 실제 건물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도시 내 배달 문제를 실증 리빙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딜리버리 로봇을 갖고 리빙랩 운영을 했는데요. 사용자들이 이 딜리버리 로봇을 갖고 한번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어떠한 개선한 점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 모빌리티를 하는 그 회사, 즉 그 배달 로봇을 하는 서비스 제공 회사에게 그런 개선점들을 전달을 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달 로봇 제공업체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제품을 실제 현장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사용자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사용자의 반응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가격 등 개선 사항을 취합하고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는 에코 델타 시티의 리빙랩 격인 단독주택단지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하고 2021년 말부터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산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빌리지라는 56가구 정도의 가구를 형성한 빌리지로서요. 그 안에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그 혁신 기술들을 경험을 하는 그런 빌리지 형태 실증 단지가 조성이 돼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 델타 시티 스마트 빌리지에서는 헬스케어를 비롯한 에너지 관리 기술 등 17개 정도의 서비스가 적용 운영 중이고 2022년 6월 기준 거주 7개월 차 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68% 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특히 헬스케어 분야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주민이 직접 측정한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중심의 체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는 사용자가 쓰고 있는 집안에서의 다양한 에너지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큰 걸로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 빌리지는 법적 제도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미래 기술들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그 외에 다른 에코 델타 시티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빌리지에는 워터케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제로에너지 1등급 주택단지, 건강 모니터링, 빗물을 활용한 작물 재배, 폐기물 분류나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청소 로봇, 경비 로봇 등의 신기술이 현실화되어 활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기술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인공지능 및 5G 네트워크 같은 신흥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회사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경영대학원에서 만든 스마트시티 인덱스라는 지수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 지수에 따르면 이제 전 세계 도시들 중에서 서울시는 16위에 부산시는 4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50위부터 이제 100위 사이에 뭐 인천이나 대전, 대구 같은 도시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특히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집계한 2023년 스마트시티 지수에서 서울은 2019년부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도시로서 베이징이나 도쿄, 홍콩과 더불어 슈퍼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스마트 인덱스 지수와는 별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센터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와 사업들을 통합 운영하는 레퍼런스 모델로서 세계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고 서울시의 교통정보센터, 전라남도 해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대구의 자율주행 실증단지 같은 경우도 단위 사업의 좋은 사례로 해외에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뭐 도시의 안전성,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리고 데이터 이코노미의 포텐셜
그리고 이제 정부의 안정, 그리고 행정, e-government, 우리 도시 행정, 그리고 어떤 건설이나 토목 기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 기술은 전 세계 탑입니다.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프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망이라든지 인터넷 망이라든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와 해외의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차별점은 분산되어 있는 단위 서비스와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 운영 기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과 데이터 허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 안전, 방범, 재난 같은 단위 사업별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수집된 정보를 운영하는 주체와 각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유기적으로 협업이 어려웠지만 이를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허브는 좀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융합해서 도시 관계자와 의사결정권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형 스마트 시티 기술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해 플랫폼화한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할 경우 패키지로 여러 기업을 묶을 수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각 도시에서도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는데 시장 조사 기관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 시티 시장은 2022년에 5,16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5년 동안 연평균 14.9%씩 성장해 2027년엔 1조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사흘간 열린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는 전 세계 스마트 시티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보다 나은 미래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술 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세안 각국 도시들이 당면한 도시 문제 해결과 신문화 창출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트윈, 데이터 거래,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공간과 미래 삶의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신 스마트 시티 정책을 배우려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찾아와 다양한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 배웠는데요. Okay, I'm saying this not because I'm in Korea, okay? I'm saying this because I really believe that Korea is number one. In terms of technology, Korea is second to nobody. It has the best kinds of human-centric technologies that really shape the way in which we live for the better. The design of technology here in Korea actually make life easier, make environmentally more sounded, and of course make the smart cities even more livable and more sustainable. 이번 박람회장에서는 로봇,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을 비롯한 스마트 시티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최첨단 기술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 부스에서는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환경과 안전에 관한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대구광역시가 보유한 공공건물에 기지국을 설치해 상수도 원격 검침과 환경, 보안 등 주차 지도를 만들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이동형 CCTV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고 찾아내어 무단 투기 발생률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민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대구시 자가망과 IoT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하여서 이동이 가능한 지능형 CCTV 솔루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행정 투입 인력의 효율화 및 시민들의 민원을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시내의 노후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민원을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악취 발생 시에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솔루션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통 인프라 및 물류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요. 물류, 교통, 선박 기업이 모여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통 인프라 및 물류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인천 내 국제공항, 그 국제공항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술들, 특히나 공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기술들이 결국은 또 이제 어떤 스마트시티 미래를 얘기하고 있고. 한편 인천광역시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미래 경쟁력과 우수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가 유명세를 타면서 외국 정상과 외교사절의 인기 견학 코스로 자리 잡았는데요.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기술을 행정에 적용하고자 추진하였으며 특히 과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미도를 중심으로 실감도시를 만들어서 실제 월미도에 가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체감형 도시 모형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멘탈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청소년이나 노인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치유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와 같은 교통 약자들을 위한 확장 현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축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인천 AR 글래스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시내의 주요 실내외 대형 공간을 대상으로 AR 길 안내, 관광, 쇼핑, SNS 등 위치 기반의 도시정보 시각화 및 엔터테인먼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도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와 동일한 사이즈의 디지털 트윈 공간을 만들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통해서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측 예방하는 행정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인천시 전체에 대한 3차원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DB와 도시 모형으로 가상 공간에 구축하여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침수, 교통,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예측 예방하는 솔루션을 적용하여 행정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위한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는 이 박람회에서는 한 공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신기술이 시선을 끌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점포들이나 여러 가지 가게들이 무인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관리자들이 별도로 필요 없는 무인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제어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무인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런 사실 체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한 두세 곳은 저희가 현재도 그런 무인화하는 사업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소모임 장소나 작업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조명, 환기 등을 자신이 취향에 맞게 조절 가능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내부를 가려 프라이버시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최근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인식하거나 도로 위 주차자 탐지, 범죄 예방을 위해 특정 개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AI를 이용한
기술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또한 신호등, 가로등의 공공 와이파이, 사거리 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은 CCTV, 비상벨과 결합되어 범죄 예방 및 비상 상황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죠.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범죄 문제와 함께 심각한 교통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는 교통 인프라 분야에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가운데 이제는 하늘을 나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UAM, 즉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2025년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다가올 미래 세상, KUAM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만나게 될 스마트 시티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린 시절 미래 도시를 꿈꾸던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그려봤을 텐데요. 미래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과 혁신을 통해 도심 지역에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르면 2년 뒤 서울,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서 UAM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UAM 선도국가 도약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국토교통부 KUAM 로드맵에 따르면 UAM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3년 61억 달러, 약 8조 원 규모로 예상하며 초기 상용화 시점인 2025년 109억 달러, 2030년 615억 달러로 급성장해 2040년엔 6,09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2040년까지 국내 UAM 시장 규모가 13조 원, 생산 유발 효과 23조 원, 부가가치는 11조 원에 이르며 일자리 창출만 16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UAM은 교통 혼잡 해결은 물론 친환경 동력을 기반으로 해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체계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가량 걸리는 고양 킨텍스와 김포공항 사이의 거리 14km를 드론 택시를 통해 시속 300km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이게 25년에 저희가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서 이 교통수단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드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자율주행차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어떤 모빌리티의 혁신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UAM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사업인 만큼 7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며 통신 기업들은 교통 관리를 담당하고 도심 항공 교통 관련 기업들이 운항을, 건설사들은 UAM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버티포트 건설을 맡게 됩니다. 버티포트는 수직으로 이착륙한다는 의미에서 수직과 이착륙장의 합성으로 이착륙, 충전, 정비, 승객 탑승이 이루어지는 터미널입니다. 버티포트는 기체 개발과 함께 UAM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손꼽힙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버티포트를 구축하고 실증 사업을 통해 안정성 및 기술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버티포트는 한 개의 착륙대에 두세 대의 기체 주기장을 갖춘 곳으로 승객의 승하차를 비롯해 쇼핑, 비즈니스 센터와 연계한 인프라 시설로 구축됩니다. UAM의 진가는 이제 단순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통체계인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열차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과 연계했을 경우에 보다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환승 체계로서의 진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과 결합해서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2차원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교통체계를 3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UAM을 이용하는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계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교통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이 기업은 UAM 통합 운항 관제 시스템 및 드론 배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P항공은 드론 군집 비행 한국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으로 미래 산업인 드론 배송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항공은 군집 비행 제어 기술이랑 무인 이동체의 관제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 분야의 상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는 국방, 그다음에 드론 아트쇼, 드론을 이용한 배송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이제 UAM 분야의 거대한 도전 과제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경기도 가평군에서 편의점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영월군에서 택배 물품이나 재난 구호 물품, 생필품 관련 상품을 배송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F 영화나 그런 데를 많이 보시겠지만 그런 데에서는 그냥 조그마한 소형 드론이 물건을 집 앞까지, 창문 앞까지 배달해 주시는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선은 어렵겠지만 기술이라는 부분이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집약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규제도 제도 개선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발전하면서 향후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 같지만 앞으로는 집에서 편하게 물건을 받아보신다거나 간편하게 주문하시는 부분이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가평에 마련한 물류 배송 센터를 기반으로 600회 이상의 비행 횟수를 달성했는데요. 이러한 드론 배송 데이터는 향후 UAM 시장의 무인 관제 소프트웨어 분야를 개척하는 데이터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품 배송으로 테스트라든지 데이터 구축, 그리고 정부 과제에 나오는 충분한 지원사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하게 드론 배송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강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P항공은 UAM의 항로 이탈 등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기체의 운항 안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자 여러 종류의 모빌리티를 통합 관제하는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한 통신 기업과 함께 UAM 교통 관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로 협력했으며 국내 건설업체와 함께 버티포트 구축을 해나가며 UAM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UAM도 현재 규제가 마련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레가시 항공의 이러한 기능과 업무들을 준용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 따라서 항공도 이러한 발걸음과 수준에 맞춰서 UAM 통합관제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 중인 UAM 통합관제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비행객 관리, 그다음에 UAM의 교통 관리, 그다음에 UAM의 운항 정보 관리, 이렇게 3개 주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이처럼 모빌리티는 물론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분야 등 도시가 가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 텐데요. 전 세계가 추구하는 방향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도시에서 우선하여 고려할 스마트 서비스의 목표는 탄소 제로 및 에너지 자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할 것들은 자원 소비 감소와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스마트 시티에서는 도시 관리나 아니면은 시민 안전, 아니면 교통 관리 같은 도시 관리 관점에서의 서비스들을 주로 추구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에 더해서 에너지 관리라든가 모빌리티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같은 다양한 그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각 분야의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장소의 인구 혼잡도부터 대중교통 상황, 도로 소통 상황, 날씨까지 공공 데이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 개발의 초기 목적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간과 장소를 실시간으로 식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는 인구 이외에도 교통, 환경 등 각 분야의 실시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관광, 인파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신 신호를 기반으로 서울 명소의 실시간 인구를 추정할 수 있어 혼잡도는 물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향후 12시간 예측 인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행사장의 위치와 기간 등 실시간으로 문화행사 정보와 전기차 충전소 정보를 통해 충전소 위치와 충전 잔여 대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의 경우 공공자원만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실시간 인구 정보를 민관 협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하여 개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 명소에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과거에서 통신사 기지국 신호를 통해 생성되는 실시간 인구를 날씨, 교통, 문화행사, 공공정보와 융합하여 개방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어느 타 도시에 없는 새로운 데이터 개방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통해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 역시 각 기관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방에서는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재 및 구급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동 지역 주변의 실시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의 변신, 스마트폴입니다. 스마트폴이란 가로등주와 신호등주에 CCTV, 공공 와이파이, 사물인터넷, 스마트 횡단보도, 전기 충전 등의 기술이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폴 사업 추진 전 일부 지역에는 1, 2m 정도의 협소한 도로 공간에 가로등, 신호등, CCTV, 도로 안내판이 각각 설치돼 있어 도시 미건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하나의 지주에 여러 개의 스마트 기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시설물 안전을 확보할 수 없었는데요. 스마트폴 사업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각각 설치되어 있는 복잡한 도로 시설물을 하나의 스마트폴로 통합을 하고 여기에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안전하게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표준 모델도 만들고 또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구축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폴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의 지주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도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주요 교차로 및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탑재하였고 골목길 및 산책길에는 시민들의 안심 귀가 및 산책을 지원하는 CCTV와 안심이 서비스 연동 IoT 비콘 전멸기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 설치된 스마트폴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청계천 역사에 대한 설명과 주변 관광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솔루션을 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위급 상황에 닥칠 경우 노란색 배경의 비상벨을 누르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돼 시민의 안전 지킴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종로구 CCTV 통합안전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능형 CCTV는 교통 정보를 측정할 수 있으며
안전센터에 24시간 데이터를 보내 통합관제센터에서 재난 감시와 인명 구조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광장, 청계천 등 주요 장소에 348개의 스마트폴이 구축돼 있으며 올 연말까지 누적 400개의 스마트폴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내년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과 같은 ICT 기술을 도시 요소와 결합하여서 1인 가구나 독거노인의 증가,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 우려, 디지털 격차 증가 등 각종 도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정책을 만들어 살기 좋은 도시 서울,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동행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건설 및 환경 관리 분야에서 로봇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역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로봇인 배송 로봇을 비롯해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는 로봇 등이 사람이 하기 힘든 역할을 대체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규모 물류 배송에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라스트 마일 운송 같은 경우에 장보기용이나 아니면 배송용 로봇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내 배달 같은 경우에는 에서 실제로 건물 내 배송 서비스들을 자사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로봇 친화 인증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높은 고도나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으며 환경 감시 로봇은 화재, 화학 누출, 환경 오염 등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협력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더욱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대응하고 편의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 경제적 발전까지 이뤄내는 핵심 자원입니다. 기술 혁신과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축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로의 변화, 선택이 아닌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는 디지털 변혁을 꿈꾸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클루시브. 기술과 인터넷을 적극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를 메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접근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정책 중 하나로 6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아이패드를 제공해 어릴 때부터 기술과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글래스고 시정부 데이터팀은 영상에서 건물이나 사람 등 물체를 정확히 추출하는 물체 검출 기술을 활용해서 보행자 동향, 군중 체류 시간,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취약한 계층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 지원 시스템을 자동화함으로써 계층 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보다 나은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 우리나라도 글래스고처럼 지역 간 격차 없는 국민 모두를 위한 스마트 시티로 완성되길 기대해 봅니다.